안녕하십니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대 준비 절차 첫 기일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참 저는 이게 우리 헌재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뭐냐면 어제 첫째 기일인데 준비 절차가, 근데 다음 준비 절차가요, 아직 본 심리도 아니고 다음 준비 절차가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 두 번째. 근데 문제는요, 10월 중순 되면 이제 3명이 물러나면요 마비될 수가 있다고. 제가 전에 몇 번 방송했잖아. 10월에 헌법재판소 마비설 위기설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다. 퇴임하니까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목리를 부를 수 있거든요. 3명 중에 자기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그 다음에 둘이 합의해서 하나, 이렇게 추천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교섭 단체 조국이한테 하나 주자든지 또는 민주당이 2명 하겠다 우기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10월 8일 날 2차 변론 준비기일이다.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제 재판관이 2명이 나왔는데요. 문형배하고 정정미 재판관이 2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준비 절차니까 2명이요. 문형배. 근데 이자는 소문난 좌파 아닙니까? 정정미는 중도 보수고요. 이렇게 한 명씩 나온 거예요. 2명이 준비 절차를 30분 동안 한 거죠. 그리고 당사자는 안 나오고 변호사들만 저기에 놓는데, 제가 어제 재판을 보면서 쟁점을 정리하는데 참 이게 답답한 게, 진짜 간단한 쟁점이잖아요. 뭐냐면 방통위 이진숙하고 김태규 둘이가 있는데, 둘이가 박문진 이사나 KBS 이사 뽑은 게 적법하냐 안 하냐, 2인 체제, 이거만 따지면 되잖아요. 옛날에 판례도 있고. 이거 따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박문진 이사들이 이진숙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근데 이거야말로 둘이밖에 없는데 기피 신청하면 이게 누가 결정해가 어떻게 없앱니까? 이걸 그냥 각각씩 있잖아. 이게 지연 목적이 분명하니까 기피 신청. 이걸 또 이진숙 위원장이 셀프로 각각씩 있다고 이걸 또 두 가지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쟁점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쟁점은 2인 체제로 선임한 게 적법하냐 안 하냐 이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이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이면 충분한데, 이걸 한참 뒤에 어제 준비 절차 한번 하고 또 이제 한 달이 더 지나가지고 2차로 준비 절차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특히요, 어제 문형배 좌파하고 둘이가 있는데, 재판부가 헌재 재판부가 뭐라느냐면 이게 우리 KBS 이사 7명을 선임했잖아요. 그 다음에 MBC 박문진 이사도 6명 그때 감사하고 선임했잖아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심리할 때, 헌재가 심리할 때 굳이 이 6명이나 7명 박문진 이사나 KBS 이사가 적정한 자냐 아느냐 이런 걸 이게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게 결격자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행정부의 자유재량 아닙니까? 방통위도 행정부인데 이사를 누굴 뽑든지 아예 법으로 결격자가 아닌 이상은 이게 누구 뽑든지 이건 재량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이게 적정한 자인지 아닌지 따져보겠다. 이 자체는 이게 저는 사법부의 심리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서울의 행정법원 강재원 판사 그때 비판했죠. 서울의 행정법원이 김명수 키즈들이 많아가지고 MBC가 20건 가까이 소송한 걸 20건 다 이겼다. 이게 행정법원이 말이 되느냐 이런 방송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강재원이도 자기가 판사가 이사 선임을 대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 자기가 심리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2인이 뽑은 게 적법하냐 안 하냐 2인 체제가 이것만 판단하면 이거 하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판단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얼마 전에 이정섭 검사 있잖아요. 9대 0으로 이제 탄핵 기각되는데 그것도 9개월 걸린 거 아닙니까? 9개월. 헌재가 형식적 적법성이 없다고 읽어볼 가치도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읽어볼 가치도 없는
형식적 적법성도 없는 거, 그거에게 9개월 걸립니까? 9개월. 이대로 가면 이진숙 위원장도 9개월 걸리면 그러면 그 사이에 방통위는 마비됐잖아.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이게 헌법재판소가 마비돼 버리면 또 심리를 또 못하잖아요. 아니 국가기관이 마비가 돼 있으면 헌법재판소도 그 사안이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빨리 준비 절차가 뭐 필요합니까? 한번 하고 다음 주에 재판관들 모여가지고 결론 금방 내려가지고 빨리 기각시키게 시기 줘야지. 이걸 다음 준비 절차를 10월 8일 잡으면 본재판은 그럼 한참 뒤에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래 됩니까 이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방통위가 마비되면 되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아니 제 말이 틀리냐고 헌재 재판관들. 이게 그렇게 복잡한 이게 8, 9개월 이정섭도 8, 9개월 하면서 그래 선고할 때는 형식 적법성이 없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뭐합니까 평소에? 간단한 거는 좀 간단하게 좀 처리합시다. 맨날 좌파 우파 재판관들 싸우다가 볼리다 봅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6, 7명 이사들이 적법한지 아닌지 이거 뭐 자료가 왜 필요합니까? 그 자료를 내라 마라. 그러면 이게 오래 걸리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정 따지보면 이게 재판부에 따질 문제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심리를 하고 있다. 꼭 행정법원의 강재원 판사 같은 이걸 이렇게 헌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에 180일 이내 선고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180일 지킬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지. 이내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있어요. 얼마나 제가 서울행정법원이나 특히 강재원 판사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심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가 이걸요 상징적으로 이제 제가 한번 보여주는 우리 미국의 그 연방 대법원장의 그 발언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막으로 이제 이거 한번 미국의 그 존 로버츠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인데 이분이 2005년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를 했어요.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제인데 대법원장인데 존 로버츠 이분이 2005년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뭐랬냐? 이걸 좀 재판관들 판사들 좀 미국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대법원장이 한 이야기. 미국 대법원장은 참고로 미국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기능을 포함합니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미국은 대법원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탄핵이든 위헌법률 심사든 일반 재판이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합쳐놓은 게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헌재 재판관이든 아니면 이게 서울행정법원의 판사들 좀 이게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판사는 야구 경기의 심판과 같다. 심판은 볼과 스트라이크를 선언할 뿐이지 직접 치고 던지지 않는다. 심판은 규칙을 만들지 않고 적용할 뿐이다. 와, 이게 명언입니다. 심판은 규칙을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적용할 뿐이다. 심판이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규칙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심판은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판정해주는 규칙을 적용할 뿐이다. 이런 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판사가 치고 던지고 지가 다 선수까지 뛰고 이게 아닙니다. 판사는 야구 경기 심판처럼 이미 룰이 있고 룰에 따라서 어디까지 들어오면 스트라이크고 어디 넘어가면 볼이고 요 판정만 해주는 게 판사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선수처럼 뭐 치고 던지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규칙까지 뭐 만들겠다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냥 헌재나 재판관은 판사는 이인체제가 적법하냐 위협하냐 이것만 판단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 판단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상 더 나아가서 뭐 자기가 뽑을 것처럼 선수를 6명이 뭐 적정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상권분립 사법부가 독립이 중요하더라도 사법부도 이게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입법부가 할 일이 있고 그런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치고 달리고 선수 뛰는 거는 행정부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법부는 볼이냐 스트라이크냐 규칙을 적용해서
딱 이 판정만 해주면 되는 거다. 이게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판사들, 재판관들 정말 이게 귀담아 새겨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